원가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가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원가 관리를 우리가 왜 하는지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식기업의 원가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들이 어떤 점이고 왜 어떻게 해서 원가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요인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에 대해서 활동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관리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원가 관리는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제품의 생산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함으로써 품질과 원가 등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의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는 원가 유지와 또 원가 개선 및 원가 기획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유지는 원가 차기 분석에 의하여 실제 원가를 표준 원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원가 개선은 생산 공정 관리 및 품질 향상에 의한 원가 관리를 의미하고 있고, 원가 기획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원가 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가 관리는 5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관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죠. 그 목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가를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데 제반 노력이 경주되나 보다 바람직한 그런 원가 관리의 목표는 현재 원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원가를 인하시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원가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가 통제라는 것은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가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한 원가가 소정의 원가, 즉 표준 내지는 예산에 일치하지 않을 때 경쟁자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 편성 및 예산 통제에 필요한 그런 원가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관리의 도구로서 자기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재무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의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제거하는 목적과 또 가능한 한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하면서 일정한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상호 배타적인 기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로는 경영의 기본 계획 설정에 필요한 그런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경영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장단기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이죠. 즉 메뉴 디자인, 또 조리, 판매, 매출 구성, 재고 수준 등 계획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외식 기업의 원가 관리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산자 측면의 본질과 또 판매 측면에서의 본질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원가 관리란 원가 수치에 의해서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경영 시스템이죠. 원가 관리의 최종 목적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규모가 크든 또는 적은 사업장이든 간에 새로운 영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데 각각의 측면에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기업의 상품은 보존성, 한계성, 또 즉석 요리가 갖는 신선한 맛 등의 이유로 해서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문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수요 예측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호, 계절, 장소, 분위기 또는 식사의 목적에 따라서 레스토랑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고 또한 같은 레스토랑에 있어서의 메뉴 선택이 다르므로 고객의 수나 또 메뉴를 정확히 예측하여 미리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원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문화의 생활화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외식 기업의 영업은 이익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품 원가에 대비한 이익의 폭은 다른 상품보다 크지만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매출 원가의 상승은 외식기업 경영의 커다란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식자재 원재료의 부패 용이성 등으로 인해서 원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식기업 원가 관리의 본질 중에서 판매 측면에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느 식당의 음식 맛이 좋다 하여도 서울의 외식기업을 제주도 생활 고객이 자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인 제약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과 더불어서 장소의 제약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비교적 규칙적인 그런 식사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식사 시간에 매출의 극대화가 곧 식당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품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어떤 메뉴의 상품이 만들어졌다면 거의 즉시 판매되지 않으면 상품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음식이 갖는 생리적 특징과 공급자인 외식기업이 갖는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적 서비스의 의존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외식기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인적 서비스는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고객에 대한 친절이라든지 신속도, 또 정확성, 편안함과 아울러서 정성 어린 서비스가 핵심인 만큼 종업원의 사기앙양에 지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뉴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차림표는 단순한 가격과 또 품명 그리고 구매 조건의 제시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식당을 연결하는 친근감을 주는 판매 촉진의 매체로서 역할을 하는 시장 가격의 변동과 또 고객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메뉴의 내용과 가격을 바꾸어야 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구매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레스토랑의 구조와 시설, 또 분위기 등에 따라서 매출이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특수성은 식음료 원가 가지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공적인 식음료 경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 특히나 식음료 원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식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는 반면에 원가 관리에 있어서 서비스 부분은 거의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식재료에 국한된 그런 외식기업의 원가 관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또 효율적인 그런 경영 의사결정에 어렵게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음료 원가관리 산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관리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원가 산정은 원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 산정은 상품 생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 또 노무, 장비 등의 제반 자원에 대한 수량과 금액을 산출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죠. 상품 생산의 전형적인 그런 의사결정에는 자재 조달이라든지 상품 생산, 가격 결정, 또 계약 금액의 설정 및 상품의 생산 관리에 의해서 실질적인 그런 수량을 통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적을 낼 때는 적절한 실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적인 경험의 판단에 의해서 실제 상황이 정확하게 예측 반영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런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견적을 낼 때는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자재나 공법, 또 장비 등의 그런 재원을 선정을 하고, 또 생산하는 인원을 결정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상품 생산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동일한 상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생산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런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그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크게 요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실제 자세한 그런 정보를 얻는데 중요하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정보는 비용을 구성하고 모든 항목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 되겠다. 세 번째로는 모든 비용 요소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품 생산과 관련돼서 모든 항목들을 포함시키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그러한 어떤 항목들을 전제로 정확하게 자료가 산출되어야 되고, 상품 생산 이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변성이 있는 그런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상품 생산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영구적인 그런 서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모든 이해관계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러한 작성 조건들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가공 방법이라든지 또 장비의 선정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작업 인원의 구성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업의 직접 비용은 그 작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추적이 가능한 그런 비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수행되지 않으면 작업 비용은 직접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직접 비용은 각 작업에 대한 자재비나 농무비, 장비 등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간접 비용은 어떤 작업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추정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간접비는 작업이 수행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변동비용은 우리가 작업 시간이나 또 사용 기간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비용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고정비용은 작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고정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사협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에 있어서 비경제적이고 또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그런 성격으로 포함시켜서 일정 부분을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기준 원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식기업 원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경영전략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원가 우위 전략을 우리가 꼽을 수 있죠.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기업과 수준이 비슷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바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원가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원가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외식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리가 되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업의 원가는 크게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원가는 단순히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투입과 산출, 또 피드백을 통해서 측정되고 관찰되며 또 추측과 적용을 통해 오류가 생긴 부분을 수정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적정한 이익을 확보하고 또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가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 곳으로 모아져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원가는 관리의 개념보다는 계산되는 데 그치는 정도로 지금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계산되고 단지 합쳐지는 것에 그쳐지면은 이거는 원가관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관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원가가 통제되기보다는 계산과 합산에 그치는 그런 경우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최소한 통합적으로 모아져서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가 마인드에 대한 부족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 분석의 필요 조건은 정확한 입출고 통계 및 재고 현황인데 이러한 자료들을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전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적당한 선에서 원가 관리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가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와해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다. 즉 시스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직원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 내 식재료 또 인력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현장 직원들의 원가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가 마인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으로 원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비교가 이루어지고 수정되고 개선되는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면서 순환시킬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위해서는 원가 담당자와 또 매장 또는 그 사이에 많은 단계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원가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또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원가에 대한 피드백을 원활하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가에 대한 상호 간의 피드백이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내지는 개선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식자재 원가 상승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리 포인트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자재 원가 상승이 일어나는 요인,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식자재 원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식자재 구매 단계에서부터 판매, 또 서비스, 요금 수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과정별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식자재 구매 단계가 되겠습니다. 식자재 구매 과정에서는 과다 수량의 일시적인 매입 또는 높은 구매 원가에 의한 매입, 매입 자재에 관한 표준 자재 명세서 미설정, 자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그런 거래선 결정의 미실시, 구매 결정권과 책임의 분산, 구매 예산 제도에 대한 미실시, 또 납품 및 대금 지불 청구에 관한 심사 업무 결여, 비탄력적인 구매 방법 등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구매 과정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검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검수 과정에서는 검수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또 식자재 검수 업무에 대한 미숙, 불량 및 파손품에 대한 반품 처리 결여, 또 검수 업무 심사의 불이행,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검수 과정에서 식자재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수자 이외의 근무자가 검수 입고되는 식자재 검수 업무의 교육 부재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고 저장 과정에서도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저장 과정에서는 창고 내에
물품의 특성별 배열이나 분리 저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부적합한 그런 창고 내부의 내온도 관리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비위생적인 그런 사고들이 내부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장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재 청구와 더불어서 출고 과정에서도 우리가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재 청구 및 출고 과정에서는 자재관리 대장 및 출고 기록, 또 업무의 미숙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출고 의뢰 및 출고 결정에 대한 권한의 분산 등, 또 출고 단가의 부적합한 기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메뉴 계획 과정이 되겠습니다. 메뉴 계획 과정에서는 자연 및 지역적 여건과 또 계절 등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부적합한 그런 메뉴 계획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수요 창출에 역행하는 그런 조잡한 메뉴가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단조로운 그런 메뉴 구성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고객들에게 메뉴에 대한 구매 의욕을 높이지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판매 실적이 부진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원가 상승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리 과정입니다. 조리 준비 과정에서는 불충분한 작업 도구 및 정비 불량이라든지, 또는 과다한 식자재 손실 발생이라든지, 또 원자재 수입 관리의 불실시, 또 자재 사용의 미숙 등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리 작업 과정 중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적합한 조리 방법이라든지, 또는 조리 기술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조리 온도나 또 조리 방법의 미숙 등 이런 관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원가 상승 요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매 및 서비스 과정입니다. 판매 및 서비스 과정에서는 표준 규격화의 결여라든지, 또는 서비스 방법이나 표준화 등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가 상승 요인 등을 발생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금 수납 과정에서도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금 수납 과정에서 접객 종사원의 부적절한 행위나 또 단합에 의한 집단 부정행위, 또 불충분한 판매 분석 및 감독, 신메뉴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해서 요금 수납 과정에서도 원가 상승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통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원가 통계 과정에서는 매출액 관리나 또 심사 업무, 예상 매출에 대한 원가 계획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관리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죠. 원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품의 생산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함으로써 품질과 원가 등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자원의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원가 관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원가 유지, 또 원가 개선 및 원가 기획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원가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도 기본적인 목적이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유지와 더불어서 원가를 인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가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그 관리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그런 원가 계산을 통해서 원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 편성 또 예산 통제에 있어서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원가 관리의 기본 목적이다라고 봤고요. 네 번째로는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그런 원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경영의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죠. 외식 기업의 원가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생산적인 측면과 판매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생산적인 측면에서 원가 관리, 외식기업의 원가 본질을 보면은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요 일정이 곤란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식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익의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만은 이런 것들이 매출 원가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매출 원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곧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식자재 원재료의 부패 용이성 등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원가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외식기업의 원가 관리의 본질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또 판매 측면에서의 본질을 보면은요,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시간적인 제약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리고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서 인적 서비스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뉴라고 하는 것은 상품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특이하게 외식의 원가는 레스토랑의 구조나 또 시설이나 더 나아가서는 분위기 등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원가의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외식기업의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원칙이 실제로 발생되는 그런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기준 자체가 항상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상세해야 된다. 동일하고 상세한 그런 기준을 유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세 번째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된다.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빠지지 않고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작성할 때 항상 통일된 일정한 그런 서류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였고, 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고정비와 변동비도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소정의 예비비, 약간의 예비비를 잡아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식기업의 원가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외식기업 원가 관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 통합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외식기업들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현장과 사무실이 분리되어져 있는, 즉 본사와 점포가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발생은 현장에서, 매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관리는 본사에서 해야 되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가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특히 관리자들에 대한 원가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 점들이 과제다. 이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다. 서로 분리되어져 있다 보니까 원가 관리 책임자와 또 현장의 관리 책임자 간의 정확한 그런 피드백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의 식자재 원가 관리가 발생되는 상승하는 그 요인들을 보았는데, 원가 관리 상승 요인은 식자재 구매 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죠. 식자재 구매 과정이라든지 검수, 창고에서 저장할 때, 또 창고에서 자재를 청구해서 출고할 때, 또 메뉴 계획을 할 때,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판매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요금 수납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될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